예,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이고요. 단기로는 4359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는 대한 제국에서부터 그 다음에 일제 통치 기간을 거쳐서 또 해방을 거쳐서 상해 임시정부를 거쳐서 해방을 거쳐서 오늘에게 이제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 또는 정통 이 뿌리 역사의 가장 기본인 것은 우리는 이 샤머니 나라라는 것입니다. 샤머니 나라, 일명 이제 무당주의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뭐 샤머니 나라, 무당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세상에 이 골장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새끼 지금 뭐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이 대한제국을 부활해서 대한 샤먼 제국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또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우리의 뿌리 역사를 찾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머리가 정연해지면서 또 심년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라는 황태원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던 글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죠. 여기 대한제국을 부활하여 대한 샤먼 제국을 만들자. 나는 내 생애에 할 일이 있다. 나는 내 생애에 할 일이 있다. 대한제국을 부활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내 생애에 할 일이 있다. 대한제국을 부활하여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화, 샤먼의 문명, 샤먼의 사상, 샤먼의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대한제국에 대한 깊은 학문적 업적을 우리는 황태원 박사님에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박사를 무당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황태연 무당, 김태수 무당, 그 다음에 강상원 무당, 그 다음에 율곤 이중재 무당, 이렇게 무당이나 박사나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동서양 철학자, 사상가, 사회학자, 교수, 박사 등을 무당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다 무당이라고 통칭했다는 것이죠. 특히 종교계의 신부, 목사, 스님이야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게 부르겠지만 그러나 이들도 다 무당인 것입니다. 신부도 무당이고 목사도 무당이고 스님도 무당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샤먼 제국의 나라 온누리에 샤먼의 제국의 문화 무명을 우리가 전해줄 때는 다 이들을 무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신부, 목사, 스님 다 이 사람들도 다 무당입니다. 자, 대부분은 무당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자, 철학자, 사상가, 사회학자, 교수 이들은 모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을 교수, 박사, 그 다음에 신부, 목사, 뭐 스님 이렇게 불렸지만 과거에 우리 샤먼 제국의 나라일 때는 모두 다 무당이라고 통칭해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스승, 그 다음에 학자, 그 다음에 천문학자, 연금술사, 풍수지리사, 음악, 예술, 군사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우리는 무당이라 불렀다 이거죠. 강사원 무당, 이중재 무당, 김태수 무당.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다시 깊이 공부하면서 대한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자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철학, 사상, 과학에 대하여 섭렵해야 된다고 본다. 그 시작을 열어보고자 한다. 칸트에서 알랭 바디우 무당까지, 칸트 무당, 알랭 바디우 무당,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많은 이 무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그르송 무당, 진멜 무당, 후설 무당, 하이데거 무당, 사르트르 무당, 뽕띠 무당, 제임스 무당, 존 두이 무당, 소시르 무당, 그 다음 버트랜드 러셀 무당, 비트켄슈타인 무당, 레비 스트로스 무당, 락강 무당, 바르트 무당, 푸코 무당, 블레저 무당, 데리다 무당, 마르코스 무당, 엔케스 무당, 알티세르 무당, 슬라예보 지쟁 무당, 알랭 바디오 존재의 사건. 존재와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죠. 이 존재와 사건. 존재와 시간은 하이데거가 쓴 책이고, 존재와 무는 사르트르가 쓴 책이고, 알랭 바디오가 쓴 책은 존재와 사건. 자, 이렇게 뭐냐면은 무당으로 이제 통칭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수, 학자, 선임, 기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해체되고 이제는 통칭이 이제 무당으로 이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분명 이 샤먼주의이며 무당주의임이 분명하다. 예, 제가 계속 구조주의에서부터 모더니즘은 샤먼주의에서 네오 샤먼의 이거를 무당주의다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하여 우리의 학문을 전 세계에 뿌려보고자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동서양이 나누어지지 않고 교수, 학자, 스님, 신부, 목사가 나누어지지 않고 일명 통칭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수 무당, 김태수 무당. 뭐 박사라고 김태수 박사, 뭐 강사원 박사, 교수 이렇게 불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큰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다 무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대한샤먼제국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샤머니즘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가지의 나라, 박용수 선생님이 쓰신 황금가지의 나라, 황금가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원, 투, 한국 시원사상,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책들을 이제 읽어야 된다고 앞전에 이제 제가, 보여줬습니다.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읽으면서 샤먼 공부의 핵심인, 이 샤먼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계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군사학, 사냥, 군사학이 사냥이죠. 사냥에 대해 공부해야만 한다. 그리고 서양 무당들의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칸테스, 알랭 바디오까지 존재의 사건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살사상의 기본적인 틀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다. 요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현대 사상, 현대 철학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하는 말인 말과 글을 공부해야 하고, 즉 산스크리트 버무를 공부해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기본 방향은 잡혔다고 이제 생각한다. 먼저 테마별로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보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앞으로 이 대한샤먼 제국을 우리가 부활해서 과거에 이제 영광을 되찾고 세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조선반도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 강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오늘날의 국호 유래와 우리가 민국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이 황태현 박사님의 대한민국 국호 유래와 민국의 의미, 여기 황태현 박사님이 있죠. 이 책에 우리가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게 아까 정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책이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 한국의 이 한국의 헌법책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부터 대한샤먼제국을 만들어 가려면은 이런 책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뭐냐면은 토대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구호만 외쳐서는 아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보았던 요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대한제국에서부터 대한민국에까지 또 대한샤먼제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황태현 박사님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대한제국의 시기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거죠. 1897년부터 1904년까지 이때 있었다는 것이죠. 대한제국 시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제국의 시대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세조 때 제국의 길을 한번 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종 황제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제국의 길을 두 번을 걸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남한은 대한민국인데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통일 연방 한국 통일연방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 샤먼 제국을 우리가 연방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호, 대한민국, 대한은 무엇이고 민국은 무엇인가, 요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공화국은 어떤 것인가? 민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국채를 말하는 것이고, 국채, 나라국, 우리의 나라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채를 말하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은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 국채와 정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민국의 의미는 우리가 이 민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 중화민국이라는 있죠. 슈는 손문이 이야기했던 중화민국은 즉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민국이라는 의미를 쓴 것인데요. 자, 그래서 민국을 모방한 우리가 공화국, 즉 중국은 공화국의 의미로 이 민국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국은 바로 국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정체를 뜻하는 것이지만 중화민국의 이 공화국은 바로 중국은 이 공화국의 의미로서 뜻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 정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어떤 근거에서도 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이 민국은 노예국가나 양반국가의 반대로 즉 계급국가의 반대로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의 국가, 즉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의 국가, 즉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뜻하는 평민국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의 국가, 국민주권주의 국가로서 뜻하는 이 평민국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예전에 이것을 뭐냐면은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국채를 정체로 해석했던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거 국민주권주의 국가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민국이 자유평등한 평민의 국가로서의 국민국가를 뜻한다면, 자, 이 우리의 대한민국은 자유평등한 평민국가로서의 국민국가를 뜻한다면, 자, 그래서 평민국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평민국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반의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계급이 있는 신분이 있는 국가가 아니고 왕의 국가가 아니고 바로 자유평등한 평민의 국가로서의 국민국가를 뜻한다 이게 대한민국은.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했지만 이 대한제국은 자유평등한 평민의 국가로서의 국민국가를 뜻한다 이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뭐냐면 제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의 나라를 부활하자는 뜻이 아니고 자유평등한 평민의 국가로서의 국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주권주의 국가, 국민국가를 뜻한다 이거죠. 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국가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을 때 그럼 현재의 헌법의 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죠. 자, 그러려면은 이 우리가 한국 헌법론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민주공화국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 민국은 국채이고 민주공화국은 정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국채는 무엇이고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의 민국은 정체가 아니라 국채라는 점이고 민주공화국의 민주국은 대한민주국은 이승만의 개회 식사에서 대한민주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대한민주국이라는 정체를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마치 대한민주국이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화국과 같이 의미를 가지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유평등한 평민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대한민주국은 결코 국채가 아니라 정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민주국은 국채를 표현하는 국호의 일부가 일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일부일 수다. 자, 그래서 이 민주국이라는 것은 정체의 규정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정체이고 대한민국은 국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화국이라는 그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 공화국은 귀족공화국도 있고 그다음 민주공화국도 있고 계급 인민공화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대한제국의 이 국채를 담고 있는 민주공화국이어야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노예 국가나 양방 국가의 반대로 신분적으로 노예 국가나 양방 국가의 반대로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의 국가를 우리가 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유평등한 평민의 국가로서의 우리가 뜻을 말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했을 때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자유는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는 절차를 보장하고 공화국은 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민주권주의다. 평민의 국가이다. 평민, 일반 백성, 국민의 국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제나 그 다음에 계급 국가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채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페이지 217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국민국가로서의 전통적 민국의 국채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영조의 계몽군주제에서 발하여 고종의 계몽 전제 고종의 계몽 전 제정에서 발전돼서 실현되었다 이거든. 요 황태현 박사님이 연구입니다. 영조의 계몽군주제에서 발하여 고종의 계몽 전제정에서 발전되어 실현되었고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단계에서 마침내 계몽 전제 정을 넘어섰다 이거죠. 마침내 계몽 전제 정치를 넘어섰다 이거죠. 따라서 국민국가적 정체로서의 이 민국은 국채로서의 이 민국은 탕평조선을 다른 말로는 비공식 국호로 말하면은 조선민국의 계몽군주정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예. 요때 이제 이 영조 때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실질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린 대한제국이라 또 불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린 대한민국의 계몽 전제정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등 여러 정체를 거쳤다. 자, 민국은 조선민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을 관통해 상해와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대한삼원제국을 다시 부활해 나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